와, 드디어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순간이죠. 한국 증시가 이 중요한 문턱을 넘어섰다는 건, 단순한 숫자 이상이에요. 새로운 투자 시대의 시작을 알리면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숫자를 한번 볼까요? 4036.39.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단 9일 만에 4천선을 다시 뚫었다는 거, 이건 정말 시장의 바이 코리아 심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왔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신호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이 코리아 열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랠리가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반도체와 원전 이야기, 또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은 어떤지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과 우리가 주의해야 할 리스크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스피 4천, 랠리가 돌아왔습니다. 도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투자자들의 마음이 다시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지 그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상승세가 뭐랄까 예전과는 좀 달라요.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외국인이랑 기관이 3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미국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 이 거대한 신호 하나가 전 세계의 큰 손들을 다시 한국 시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거대한 랠리에 불씨를 지피는 심장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두 개의 엔진, 바로 반도체와 원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지금의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번 랠리의 핵심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AI 혁명,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째는 생각하는 뇌, 바로 HBM 같은 초고성능 반도체고요. 둘째는 그 뇌를 돌릴 어마어마한 힘, 바로 근육 역할을 하는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이 지금 이 두 가지, 뇌와 근육 모두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먼저 AI의 뇌부터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칼을 갈았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메모리 칩 시장에서 그야말로 압도적인 귀환을 알리고 있어요. HBM4는 이미 내부 성능 테스트를 끝내고 고객사 승인만 기다리고 있고요. GDDR7은 시장의 70%를 꽉 잡았어요. 심지어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소캠 2세대 물량의 절반을 삼성이 가져왔다니까요. 이건 뭐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죠. 어느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삼성 부활의 활용점정이다. 와, 정말 딱 맞는 말 아닌가요? 시장이 HBM4를 그냥 신제품이 아니라 삼성의 운명을 바꿀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게 삼성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해요. 보세요. 인텔도 애플 칩 만든다는 소식 하나에 주가가 8.6%나 뛰었잖아요. 이건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전체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뜻이에요. 흔히 말하듯 물이 들어오니까 모든 배가 같이 떠오르는 그런 형국인 거죠. 자, 그럼 이제 AI의 근육, 원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숫자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10조 원. 이게 뭐냐면요. 한미 원전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이 따낼 수 있는 산업 규모인데 중요한 건 이게 최소 금액이라는 거예요. 최소. 와, 기회의 스케일이 정말 상상 이상이죠? 역시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죠.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원전 협력 소식이 딱 터지자마자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바로 보이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5% 넘게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거의 5% 가까이 급등했어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지금 한국 시장의 상승세가 우리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지정학적인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과연 어떤 거대한 파도들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이건 정말 역사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금, 은, 구리 가격이 전부 다 그것도 45년 만에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산업 수요는 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당연히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 경제에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이렇게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국내 기업들 하나하나의 소식도 시장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예요. 예를 들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라던가 삼성가에서 있었던 지분 증여 같은 뉴스들이요.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흔들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네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삼성 HBM4 모멘텀을 등에 업은 반도체. 둘째, 110조 원짜리 잭팟이 터질 원전, 에너지. 이 두 섹터는 강력 추천 드리고요. 반면에 자동차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일단 중립, 그리고 규제 이슈가 있는 유통 쪽은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어떻게 나눠 담아야 할까요? 추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시장의 주도주인 반도체에 가장 많은 40%를 담고요. 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원전, 에너지의 30%, 그리고 지금 뜨거운 원자재 랠리에도 15% 정도 올라타는 거죠. 마지막으로 언제든 생길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현금을 15% 정도는 꼭 쥐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가 따르니까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은 뭐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겠네요. 첫째, 일본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 둘째,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셋째,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이 네 가지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지만 우리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레이더를 켜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반도체와 원전, 이 강력한 두 엔진이 이끄는 이번 랠리,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성장의 동력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외부의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의 투자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